대기 중 동반 입장하는 국민대표 7인은 간호장교 1세대로 6.25 전쟁에 참전한 이종선 여사님. FA50과 훈련기 TA50이 편대를 이뤄 진입하겠습니다. 군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기 위해 민주적, 제도적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강화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 국방은 필연입니다. 네, 국방위 소속이자 민주당 최고위원이죠. 김병주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먼저 좀 가벼운 얘기부터 여쭤볼게요. 네. 유튜브 구독자 수가 무려 51만 명이 넘는다면서요. 네, 네. 굉장히 많은 수치잖아요. 네, 우리 300명 국회의원 중에는 구독자 수로 2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많이 모으셨을까요? 이게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 네, 쉽지 않죠. 예. 저는 정치는 소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통은 뉴미디어를 통해서 소통이 가능하잖아요. 예. 예전 미디어는 일방형이라면 뉴미디어는 댓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상호 소통하기 때문에 유튜브뿐만 아니라 예. 다른 인스타라든가 X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활발히 소통을 하다 보니까 예. 구독자가 절로 늘었습니다. 그래도 아이템 고민 같은 거 하실 거 아니에요? 어떤 네. 내용이 구독자들이 좋아하는지. 어떤 내용 처음에는 저는 좋아하는 거예요? 안보를 바로 알리는 채널로 시작했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때 뭐 안보가 폭망한다느니 한미동맹 파탄났다는 이런 가짜 뉴스가 많아서 예. 안보를 바로 알리는 소통으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안보뿐만 아니라 정치 전반적인 사항을 또 국민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최고위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당 전체 운영의 관계도 그 국민께 알려드리고 또 피드백을 받고 예. 정책에 반영하고 이렇게 그 소통의 한 수단으로 저는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사성장군 출신. 네, 네. 안보 뭐 이런 문제 전문가시니까 오늘 대통령이요. 기념사에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자주국방하고 계엄 잔재 청사를 네. 해야 된다고 네.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더 구체화하고 강도가 세진 거죠. 바로. 세졌죠. 예. 네,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뭐 자주국방은 지난번에 페이스북에도 올리셨고요. 예. 그 내용과 일맥상통한데 내란 척결자는 대단히 세진 겁니다. 이것은 지금 시대 정신이 내란을 척결하고 민주주의를 완전히 회복하는 거고요. 앞으로 다시 이런 내란과 같은 일이 역사에서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 대통령께서 오늘 기념사에서도 강조했습니다. 지금 내란 특검이 운용되긴 하지만은 저는 빙산의 일각으로 수사가 된다고 봐요. 많은 곳곳에 이런 내란 잔존 세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번 내란은 비상계엄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 비상계엄으로 실시됐기 예. 때문에 실제 비상계엄이 되면은 사법부와 행정부를 계엄군이 관장하잖아요. 예. 그럼 모든 지자체도 여기에 좀 연관이 있고요. 사법부도 관련이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란 특검 지금 종합대응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고 있어서 예. 국방부도 항의 방문을 가서 국방부 자체 조사를 해서 내란의 전국 비상계엄을 밝히고 거기에 관련된 인원들은 징계할 인원은 징계하고 또 내란 특검으로 넘길 인원은 넘기고 예. 또 그런 내란 잔존 세력이 진급이나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런 것들을 요구했었고요. 그 행안부 부분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국군의 날 기념식에 군인들 앞에서 계엄 잔재 청사를 해야 된다. 이건 아직 잔재가 청산이 안 됐다는 네, 그렇죠. 의미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것이 군 수뇌부가 먼저 무언가를 하라는 의미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군수내부라 하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그렇죠. 합참의장, 각군 총장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며칠 전에 국방위가 열렸을 때
육해공군 총장과 해병대 사령관이 왔을 때 예, 예. 제가 다른 것보다도 그 정책적으로 그런 분들은 훌륭한 분이고 한데 내란에 대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예. 근데 좀 답변이 불분명해요. 아, 그래서 그래가지고 화내신 거예요? 그래서 엄청 그거는 호통을 쳤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한 예. 육해공군 총장이고 해병대 사령관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국민적 요구, 시대 정신을 가장 수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과 의지가 약해 보여서 제가 그날 엄청 호통을 쳤던 겁니다. 네. 저는 합참의장 후보자였나요? 그 네. 영상을 잠깐 봤는데 네. 합참의장이라면 상당히 중요한 그렇죠. 자리죠. 네. 그러니까 합참 의원님이 보시기에 합참의장 후보자도 그런 거에 대한 생각, 명확한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청문회 때 제가 다른 건 혼을 안 냈는데 네. 사실 여당이면은 좀 옹호해 줘야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은 저는 옹호할 수 있어도 내란만은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란 척결에 대한 의지가 약하면은 그건 혼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합참 의장 청문회 때도 제가 그걸 점검을 했었고 예. 합참 의장의 답변이 조금 의지가 약해 보였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요구를 했죠. 네. 또 어떻게 보면 그런 맥락에서 최초의 민간인 국방부 장관 안규백 장관을 앉힌 것도 오히려 군과 이해관계가 없어서 그런 네. 거를 더 적임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잘 몰라서 네. 인사 같은 거. 네. 잘 몰라서 계엄에 관여한 사람인데도 승진한다거나 진급한다거나 이런 케이스도 실제로 있습니까? 사실 안규백 장관을 민간 장관을 하면 좋겠다라고 최초로 그 당시 이재명 후보님께 건의한 사람은 저예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지금 군이 내란을 겪었고 예. 지금 엄청난 개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인 시각에서 국민의 시각에서 해야 된다. 저는 39년 동안 군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란 척결에 대한 의지는 강하지만은 군인적인 시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건의를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안규백 장관 이제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예. 저는 잘 할 거라고 봅니다. 네네. 그러면 군 내부 분위기도 궁금한데 어제 김건희 특검 검사들 보셨죠? 성명 네, 낸 네. 거. 혹시 군 내부에 이렇게 대놓고는 못하겠지만 군의 특수적인 네. 상황에 따라서 그런 거부 분위기 같은 건 없습니까? 아 그런 건 하기는 안 되고 있는데 예. 군 내부의 그런 것 내란 척결에 대한 의지 이런 건 저는 군 전반적으로 좀 약하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내란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예. 여기에 조금이라도 관여된 사람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징계를 하고 다시는 또 군 자체가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장군들은 직간접적으로 다 관련이 있죠. 그리고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거고요. 제가 분노했던 지점은 그 당시 공무원 114만 중에 법무부의 감찰관 하던 유혁 한 분만 예, 직을 예, 던졌어요. 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 좀 던져야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장군 수백 명 중에 아무도 직을 목숨 걸고 막은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직을 던진 사람이 없어서 군 출신으로서 너무나 안타까웠고 그런 분야를 제가 계속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 본인이 직접 관여 안 했다 하더라도 예. 장군으로서 군의 그 리더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 그래서 반성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교육도 하고 해야 된다. 예. 12.3 내란에 대한 징비록을 써라. 임진왜란 때 유성룡 선생이 징비록을 쓴 이유가 반성과 임진왜란을 못 막은 거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 후대에 교훈을 남기기 위해 썼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엊그저께도 요구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를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또 아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기념사에 아주 강한 메시지를 저는 냈다고 봅니다. 아니 내란 얼마 전에 척결에 그 대한. 내란 용어에 동의하지 않는 분을 향해서 굉장히 호통을 치셨다고 들어가지고 네. 실제로 그렇게 수뇌부에서도 그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못하면은 조금 내부에서 반발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헌법 교육을 하고 지금 헌재 판결문 같은 경우를 정확히 교육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하면서 또 앞으로는 헌법 가치에 맞게 그리고 국민에게 충성하는 군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상관에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에게 충성하는 군을
만들어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는 거죠. 그러려면 교육 체계도 좀 바꿔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분석과 조사도 있어야 되고 여러 거를 보완을 해야 되는데 예. 내란 척결에 대한 의지가 약하면은 그런 것들을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리더의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지금은 군이 아직도 그런 의지가 저는 약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정치권에서 국방위원으로서 또는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오늘 대통령이 이제 자주국방을 네. 강조하면서 전작권을 전환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네. 표현을 썼고요. 하지만 자주국방이라는 게 참 어려운 문제죠. 네. 북한도 있고 미국과도 걸려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자주국방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우리 스스로 국방력을 강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가 강합니다. 예. 지금 동북아뿐만 아니라 세계는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은 스스로의 힘입니다. 그래서 자주국방을 오늘 강조하셨고 또 그 안에 보면은 비전을 제시했어요. 예. 앞으로 자주국방 방향이 어떻게 가느냐? 유무인 복합 체계, AI를 장착한 무기 체계 그런 것들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거든요. 그렇게 예. 된다면은 예를 들어 드론이나 무인 전차, 무인 로봇, 무인 수상함 이런 것들을 유무인 복합하면은 우리 군의 가장 도전 요소가 병력 절감이거든. 병력이 인구 절감에 의해서 병력을 자꾸 줄어드니까 그 공간을 메울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하시고요. 대표 시절에도 저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군을 어떻게 개혁하고 미래로 가게 해야 되느냐. 그 메시지를 오늘 너무 잘 제시했다고 보고요. 그것은 또 말로만이 아니라 이번에 정부 측 안에서 예년 국방비보다 8.2% 정도 올려서 66조 가까이 편성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예산까지도 이렇게 추가하는 거죠. 사실 어느 정부가 안보에 대해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는 예산을 얼마나 많이 주는 건데 예. 공교롭게도 보수 정권이 예산을 적게 줘요. 예, 진보 그거는 정부에서는 맞죠. 늘 국방비를 증가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게 잘 안 알려져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런 용어들 관세 협상에서 대해서도 미국에 좀 강경한 목소리를 냈고 그거하고 오늘의 그 자주국방 얘기가 좀 관련돼 있지는 않나요? 그거는 뭐 저는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예를 들어서 연합 방위 체계가 아주 공고하고요. 또 그 분야는 별도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그동안 동맹과 우방국에게 우리가 많이 배려를 해서 안보를 제공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해서 우방국 동맹국들이 잘 살지 않았냐. 이제는 그래서 동맹국들이나 우방국들에게 엄청 요구를 합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나토 같은 데도 GDP의 국방비 5%까지 올려라. 옛날에는 나토 국가들 1%대밖에 안 됐습니다. 일본도 그렇고요. 우리도 그렇고 그거와 한미 동맹과는 저는 별개라고 봅니다. 그거는 트럼프의 어디로 튈지 모르는 또는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정책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이 부분 바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경기도지사 좀 출마 결심을 굳히신 건가요? 이제 해야 되겠다는 방향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저는 많은 분들이 경기도지사를 나가는 게 어떻느냐 추천을 했어요. 이재명 정부 성공하려면은 내란 척결을 하던 그 돌파력으로 경기도에 가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잘해서 그야말로 AI 스마트 도시를 만들어서 세계 표준화 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도 있고 해서 제가 헌정사상 최초라고 생각하는데 국민께 묻는다 프로그램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뭐예요? 추천을 받았는데 제가 나가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를 국민께 공개적으로 여쭤봤습니다. 저희 유튜브 설문을 채널이나 받으신 거예요? 아니 유튜브 채널이나 방송에서 댓글로 응답해 주세요 하니까 수천 건의 댓글을 주셨고요. 그중에 많은 분들이 경기도지사 나가라 강력히 추천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는 그쪽 방향으로 준비를 시작을 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에게 왜 헌정사상 최초로 이렇게 했느냐. 대부분 정치인은 저 출마합니다. 출마 선언하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저는 준비 과정부터 국민과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예. 시대 정신이죠.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국민 주권 정부고요. 우리 당도 당원이 주인인 시대를 했고, 저는 경기도도 도민이 주인인 도민 주권 행정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처음부터 같이 만들어 가야 된다 해서 그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데 경기도지사 지금 민주당 소속이고 당내에서 경기도지사 이렇게 나가겠다고 하시면 굉장히 많은 걸로. 네, 한 10여 분 됩니다. 10분 정도요? 네, 네. 그럼 이거 경쟁을 일단 뚫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네. 예. 네, 저는 뭐 뚫을 수 있다고 저는 노력을 하고요. 또 차별화되는 지점이 많이 있죠. 저는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통령과 최고위원회를 같이 하면서 국정 철학과 정책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경기도가 견인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AI 스마트 경기도를 만들어서 세계 표준 도시로 만들겠다는 그 비전 아래 도민들이 같이 만들어가는, 제가 소통의 능력에 또 좀 뛰어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50만 유튜브 것도 구독자. 있고요. 예. 그다음에 뛰어난 행정가 출신 행정가입니다. 제가 어떤 분들은 군 출신의 행정을 뭐 하냐 하는데 예. 사단장과 군단장은 작은 정부 기능이 다 행정 있습니다. 업무가 많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의 능력을 발휘를 한다. 우리 또 당원 동지나 국민분들이 그런 것들을 인정해 주신다면은 10명 중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역시 국민과 도민에게 달렸습니다. 그래서 늘 국민과 도민과 같이 가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